안녕하세요. 관계에서 배우는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자식의 말 한마디가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줘. 반찬 너무 많아. 그 말이 뭐라고 손에 들고 있던 김치통 뚜껑이 덜컥 멈췄습니다. 매번 정성껏 만들던 반찬, 몇 시간 장을 보고 식은땀 흘리며 조리한 반찬, 주말이면 꼭 들려 챙겨주던 그 음식들이 이제는 부담이라는 자식의 말에 허탈함이 밀려옵니다. 처음엔 도와주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바쁜 아들과 며느리가 끼니라도 제대로 챙기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냉장고는 이미 가득 차 있고 식습관도 다릅니다. 반찬이 고마움이 아니라 처리해야 할 짐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식의 집은 더 이상 내가 챙겨줘야 할 곳이 아닙니다. 내 방식의 정성이 그들에게는 필요일 수 있다는 걸 어느 순간 우리는 잊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결혼한 자식과 건강한 거리두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이 넘치면 좋을 거라 생각하지만 때로는 그 사랑이 지나쳐 간섭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정성으로 해준 반찬이 의도와는 다르게 관계를 어긋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건강한 심리적 거리는 관계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진심이 오히려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혜로운 부모가 되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 봅시다. 누구보다 자식 걱정을 먼저 하는 사람 바로 부모입니다. 한창 아이 키우고 살림하느라 끼니도 대충 때웠던 그 시절,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아무것도 없었던 공허한 기억이 문득 떠오릅니다. 그래서 오늘도 장을 보고 한나절을 부엌에서 보내고 정성껏 만든 멸치볶음, 김치, 장조림을 도시락 가방에 차곡차곡 담아 넣습니다. 애들 먹을 게 있을까? 바쁘다고 하니까 뭐라도 챙겨줘야지. 그 마음 하나로 주말이면 아들의 집을 찾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말은 고마워요가 아니라 엄마, 이제 그만 좀 주세요. 순간 가슴 한복판이 푹 꺼지는 기분이 듭니다. 김치통보다 마음의 뚜껑이 먼저 닫혀버립니다. 나는 사랑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왜 자식은 부담스럽다 말할까요? 혹시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으신가요? 우리 중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어디까지가 사랑이고 어디서부터 간섭이 되는지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왜 부모의 정성이 때론 자식에게 부담이 되는지, 결혼한 자녀와의 관계를 더 따뜻하게 만들기 위한 5가지 중요한 변화,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언들, 그리고 심리학, 가족학, 철학에서 찾아낸 지혜까지 차근차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내 진심이 왜 이렇게 오해받는지 답답하셨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은 결코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단지 전달하는 방식만 조금 바꾸면 되는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사랑이 더 잘 닿을 수 있도록 제가 돕겠습니다. 한 주 또 한 주, 김치 한 통, 장조림 한 그릇, 멸치볶음까지 사랑이란 이름으로 싸들고 가던 반찬들. 엄마, 이제 그만 좀 싸줘요. 그 말 한마디에 손에 들고 있던 반찬통이 툭 식탁 위에 떨어졌습니다. 왜일까요? 나는 여전히 그 아이가 밥이라도 잘 챙겨 먹길 바랄 뿐인데 그 마음이 왜 부담이 되었을까요?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결혼한 성인 자녀 10명 중 7명은 부모의 반복적인 도움이 부담스럽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특히 가장 부담스러운 항목으로는 음식이나 생필품을 지속적으로 챙겨주는 것이 꼽혔습니다. 자식은 처음엔 고맙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매주 매달 반복되다 보면 그 고마움이 의무감으로 바뀝니다.
정성은 죄책감으로 변하고 이걸 또 어떻게 다 먹지? 이번에도 버려야 하나? 하는 무거운 마음이 쌓여갑니다. 말은 못하고 거절도 못하고 계속 받다 보니 점점 불편해지고 결국 말합니다. 엄마 괜찮아 이제 보내지 마. 그러면 부모는 또 서운합니다. 고맙단 말은 안 하고 왜 그만 달래? 그럼 지금까지는 다 싫었다는 뜻이야? 마음이 엇갈립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사랑이란 주는 사람의 마음뿐 아니라 받는 사람의 입장도 함께 생각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상대가 버거워하면 그건 간섭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성도 때를 놓치면 부담으로 변합니다. 내 정성이 힘이 되길 바랐는데 그게 짐이 될 줄은 몰랐어요. 이 말에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가장 첫 번째 메시지, 사랑은 간섭이 되지 않도록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혹시 이런 말 한 번쯤 해보신 적 있나요? 요즘도 애 키우느라 정신없지? 반찬 좀 싸놨으니까 가져가.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은 이렇습니다. 엄마 너무 감사한데 진짜 괜찮아요. 요즘 냉장고도 꽉 차고요. 서운하죠? 그 순간 마음속에 조용히 파문이 퍼집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정성껏 한 건데.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식은 그 반찬이 싫은 게 아니에요. 엄마 마음이 싫은 게 아니에요. 단지 자꾸 반복되면 감사가 의무로, 기대가 부담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럴 땐 주는 걸 잠시 멈추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무작정 싸주는 대신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요즘은 뭐 자주 해먹니? 입맛 없을 땐 뭐가 당기니? 혹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줘. 내가 시간 날 때 꼭 해줄게. 이건 지금 해줄 게가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 나는 여전히 여기 있어라는 따뜻한 메시지입니다. 기억에 오래 남는 사람은요, 무조건 뭐든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할 때 조용히 기다려주는 사람입니다. 처음엔 허전할 수 있어요. 빈손으로 돌아오는 길, 뭔가 빠진 느낌 들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엄마 저번에 해줬던 깍두기, 그거 또 먹고 싶어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기대가 아니라 진심에서 나온 요청이니까요. 파울로 코엘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기다림 속에서도 조용히 머무는 힘이다. 사랑은 무엇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되어주는 것이다. 자식 곁에서 무언가를 자꾸 주는 사람이 아니라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사람, 그런 부모가 가장 오래 기억됩니다. 자식이 결혼하고 나면 연락이 줄어듭니다. 예전엔 하루라도 목소리를 못 들으면 엄마 뭐해? 하고 먼저 전화하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일주일 한 달도 훌쩍 지나갑니다. 처음엔 이해하려고 애씁니다. 바쁘겠지. 애도 낳았고 직장도 다니니까. 그런데 그 이해 속엔 말하지 못한 서운함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걸 꾹 참고 삼키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 한구석에 작은 구멍이 생깁니다. 나는 이제 불러도 되지 않는 사람이 된 걸까? 이럴 때 우리는 그냥 넘깁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서운해하긴 좀 그렇잖아요. 나이 들어 이런 감정 말하는 것도 민망하고 또 괜히 더 멀어질까봐 말도 못 꺼냅니다. 그런데요, 말하지 않으면 자식은 모릅니다. 그리고 서로의 마음은 계속 엇갈릴 뿐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해봅니다. 요즘 연락이 뜸하네. 바쁜 건 알지만 사실 조금 서운하더라. 결혼하고 나서 엄마가 내 목소리 그리울 때가 많아. 그 말을 들은 자식은 조용히 고개를 숙입니다. 사실 전화하려고 하다가도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넘겼어요. 이 짧은 대화가
꽉 막혀 있던 마음의 통로를 다시 열어줍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부모일수록 자식은 그 관계를 부담이 아니라 이해하고 싶은 존재로 느낀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에서도 감정을 억누르는 부모보다 따뜻하게 털어놓는 부모와의 관계가 훨씬 오래 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랑은 참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입니다. 마음을 꺼낸다고 작아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꺼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어른입니다. 그땐 조금 서운했어. 내 말 듣고 솔직히 속상했었어. 이 짧은 한마디가 자식과의 거리를 다시 한 걸음 좁혀줍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따뜻한 부모로 기억되게 만듭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사과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땐 너 잘 되라고 그런 거야. 나는 그때 최선을 다했어. 진심이죠. 하지만 자식이 듣기엔 나는 틀리지 않았다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서운함이라는 건 크고 거창한 잘못 때문이 아니라 작은 말 한마디, 사소한 행동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가족 모임 자리에서 그 옷은 좀 나이 들어 보인다는 말. 그땐 그냥 웃자고 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며느리는 가족 모임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그 상황에서 그땐 말이 좀 지나쳤던 것 같네.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 이 한마디만 있었어도 그날의 어색함도 쌓인 거리도 조금은 풀릴 수 있었을 텐데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부모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부담이 아닌 공감과 이해의 대상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사과는 내가 틀렸다는 선언이 아니라 내가 너의 마음을 이해하려 한다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무슨 사과냐?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지. 맞습니다.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듣고 싶은 건 이유가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때는 내가 너무 몰랐네. 생각해보니 내 말이 서운했겠다. 이런 말은 자식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부모를 더 멋지게 보이게 합니다. 한 자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엄마는요, 자기 잘못 인정할 줄 아세요. 그게 저는 제일 존경스러워요. 사과는 작지만 관계를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다리입니다. 지금 마음에 떠오르는 장면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말해보세요. 그땐 내가 좀 지나쳤다. 그 말 듣고 속상했을까봐 마음에 걸렸어. 그 짧은 한마디가 자녀의 마음을 열게 만들고 관계의 문을 부드럽게 다시 여는 열쇠가 됩니다. 이젠 반찬 그만 싸고 나도 좀 바빠졌어. 그 말을 한 번쯤 해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늘 자식 먼저였으니까요. 혹시라도 냉장고가 비어 있을까봐, 밥을 대충 챙겨 먹을까봐 손에 물말을 날 없이 또 반찬을 싸셨을 테니까요. 그런데요, 반찬을 끊고 나면 마음이 허해집니다. 손이 심심하고 자식 생각만 자꾸 납니다. 그리고 결국엔 다시 장바구니를 들고 나오게 되죠. 왜일까요? 그건 자식 때문만은 아닙니다. 내 인생이 텅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자식 걱정, 며느리 생각, 그게 어느새 내 삶의 중심이 되어버린 건데요. 정작 나 자신에게는 관심을 덜 쏟았던 건 아닐까요? 취미 활동이 활발하고 친구와 자주 어울리는 부모일수록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놀랍죠? 엄마, 뭐 하느라 이렇게 바빠요? 이번 주에 약속 많으시네요? 이런 말이 오히려 자식 입에서 먼저 나옵니다. 자식은요, 늘 기다리고 있는 부모보다 자기 삶을 재미있게 살고 있는 부모에게 더 편하게 다가옵니다. 자꾸 전화를 안 받는 부모, 내가 없어도 잘 지내는 부모,
그래서 더 궁금해지는 부모. 그런 부모가 사실 자식에겐 더 따뜻한 존재가 됩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고귀한 임무는 남을 위한 삶이 아니라 스스로를 위한 삶이다. 반찬보다 더 중요한 건 당신의 하루가 얼마나 즐거운지, 당신이 지금 누구로 살아가고 있는지입니다. 그동안 자식 걱정, 손주 걱정에 가려 한참 밀려나 있던 당신의 이름, 이젠 다시 불러줄 시간입니다. 이렇게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요즘 나도 좀 바빠. 필사 모임도 다니고 걷기 모임도 있어. 반찬은 시간 될 때 해줄게. 그 말 한마디에 자식은 안도감을 느낍니다. 아, 엄마는 잘 지내고 계시구나. 그리고 스스로 연락하게 됩니다. 그때 해주셨던 도라지 무침 그거 생각나요. 그때 꺼내주면 됩니다. 무조건 싸서 건네는 반찬보다 기다렸다가 전해주는 정성이 훨씬 더 따뜻하고 오래 남습니다. 자식 인생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부터 시작하는 당신의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모의 정성이 왜 때때로 자식에게 부담이 되는지를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이젠 그만 주세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덜컥 멈췄던 순간 그 안에는 사실 자식의 미안함도 부모의 서운함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반찬은 사랑이지만 자식 입장에선 처리해야 할 일이 되기도 합니다. 정성은 고맙지만 반복되면 죄책감으로 남기도 하죠. 중요한 건 지금 해줄 게가 아니라 필요할 때 도와줄 게라는 여유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랑은 더 깊고 오래 갑니다.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서운함은 참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땐 조금 섭섭했어. 그 말 한마디가 멀어졌던 마음을 다시 이어줍니다. 가끔은 먼저 사과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땐 내가 말을 조금 지나치게 했나 봐.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 그 진심 하나면 마음이 다시 열립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당신 인생을 살아가는 일입니다. 반찬보다 오늘 당신이 어떻게 웃고 있는지가 자식에겐 더 큰 위로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사랑은 많이 주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머물러 줄 줄 아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지금의 당신 안에 이미 다 있답니다. 지금 당장 반찬을 멈추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 단 한 문장이라도 마음에 남았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다음에 자식에게 반찬을 줄 때 한마디를 먼저 꺼내보는 겁니다. 혹시 요즘 먹고 싶은 거 있어? 입맛 없을 땐 뭘 먹고 싶어지니? 필요할 땐 언제든 말해줘. 내가 시간 날 때 해줄게. 이 짧은 말 한마디가 매주 챙겨주는 정성보다 훨씬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하루 내 일상을 위해 딱 한 가지를 해보세요. 집 앞 공원을 걸어도 좋고 오래 미뤄둔 취미 하나를 꺼내도 좋습니다. 내가 재미있게 사는 그 모습이 결국 자식에게 가장 따뜻한 선물이 됩니다. 사랑은 때로 기다려주는 마음입니다.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어주는 태도, 필요할 때 주는 따뜻한 배려, 그게 진짜 위로라는 걸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곤 합니다. 자식을 위해 애썼던 시간들, 그 모든 정성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부터는 방향을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매주 싸는 반찬 대신 가끔 날아드는 안부 문자 하나, 무거운 장바구니 대신 내가 필요할 땐 언제든 말해줘라는 말 한마디. 그게 자식의 마음을 더 가볍게 만들고 당신의 사랑을 더 깊이 전하게 해줄 거예요.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는 지금, 이제는 누군가의 부모이기 전에 당신 자신의 삶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충분히 애쓰셨고, 이제는 당신이 더 행복해질 차례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마음 한켠이 찡하거나, 아, 나도 그랬지 하는 순간이 떠오르셨다면 여러분도 이미 누군가를 깊이 사랑해온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따뜻한 이야기 앞으로도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댓글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이들에게도 큰 위로와 지혜가 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도 품격 있는 한마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60에 다시 시작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